누구나 다 아는 목동에 아주 일정 시간대에 차들이 빽빽하게 줄져 서 있는 그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앞단지 뒷단지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보다는 엄마로서의 입장에서 제가 경험했던 사교육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저희 아이들이 6학년, 4학년, 7살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이유 다들 아시죠? 6학년, 4학년, 7살. 다 학습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챙길 게 많고, 하지만 엄마는 바빠서 챙기지 못하면서 너무 신경이 쓰이고 또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못했으면 바라는 건 엄마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잘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있으면서도 참 복잡한 때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이 경험했던 수학학원, 교육열이 높았던 지역에서의 수학학원 경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목동에서 제가 경험했던 학원들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 없이 재미있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동에서 학원을 가게 된 거는 2학년 2학기 시작을 하면서 찌땡땡 학원에 사고력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5학년 초까지 다녔으니까 10년 조금 안 되게 다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다닐 때는 끝까지 다니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단을 하게 된 이유는 있었어요. 먼저 아이가 요청을 해서 중단하게 됐고요. 아이가 당시 교육청 영재원을 병행을 했어가지고 교육청 영재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겹치는 것도 많았고, 사고력 일주일에 그럼 2번 노출되니까 다른 학원 과제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좀 쉬고 싶다 어떤 이런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치 영재원에서 엄청난 것을 하는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해줬지만 내심 알고 있었죠. 좀 쉬는 시간이 좀 더 확보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중단을 하게 됐는데, 교육청 영재원을 다니지 않았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끝까지 갔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사고력 학원을 다니는 중에 다닐지 말지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리고 이런 학원을 여러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제에서 A형, B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A형은 그 주 학원에서 배운 거, B형은 배우지 않은 거.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야 된 것이냐, 배우지 않은 것을 내가 과제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할 것이냐, 엄마가 과제를 도와줄 것이냐, 여러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도움 없이 그거마저도 본인 스스로 과제를 해가기를 바랬고, 아이도 그냥 그렇게 과제를 수행을 한 편인데, 다른 아이들을 지켜보니까 한국 문제 경험이 완전 0일 때는 좀 만만치 않겠다. 이거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겠다. 엄마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반대로 학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주제에서만, 내가 이번 주 배운 내용만 잘 소화하는 것이 사고력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 다른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또는 그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려운 문제를 챌린지하게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사고력 문제집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쉽게 다가가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가 과제 때문에 찡찡거리고 막 몇 시간 붙잡고 있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난감했을 것 같아요. 교과처럼 도와주긴 좀 어렵죠, 사고력은.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크신 분들은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제 방식이었다면 컴퓨터상의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이건 호불호의 차이일 수도 있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은 손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종이에다가 연필을 잡고 지우개를 지워가면서. 왜냐면 생각을 계속 거듭해서 해야 되고 자기가 의미 없이 써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디어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과제를 이렇게 올리는 이런 과정도 워킹맘으로서는 좀 너무 번거로웠고 아이도 그냥 나한테 딱 문제가 와서 바로 딱 생각만 하면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조금 바뀌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의 생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교과에서 두 가지 형태의 학원을 다녔어요. 먼저 선행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 선행 위주의 학원, 그 다음 개별 진도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자,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 진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개별 진도 형태거든요. 저는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개별 진도 하면 이런 장점이 있지. 근데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너무 학년이 많이 섞이면 아이가 자극이 좀 덜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학년인데 6학년 걸 풀고 있다. 근데 저기 있는 6학년도 6학년 걸 풀고 있어. 자, 이러면은 이 친구는 여러 고비들이 올 때, 문제가 풀고 싶지 않고 오늘은 좀 쉬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고비가 올 때 동기부여가 너무 잘 일어날까요? 나는 형 누나보다는 난 3학년인데 나 이거 하고 있어. 나 너무 잘해.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막 생길까요? 어떨 때는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만큼 하는데 나 좀 덜 해도 되지 않아? 나 좀 쉬어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 또한 든다는 거죠. 왜?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누구나 우리 열심히 하면 뭔가 열심히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또 생긴다는 것 또한 장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동기 측면은 마찬가지예요. 같은 또래끼리 한 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쟤도 열심히 힘들게 숙제를 하고 나도 힘들게 숙제를 해오니까 나만 억울하지 않다. 쟤도 하고 나도 하니까 그래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학원 다니는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히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게 가르치셔서 그것만이 아니라 친구들 만나는 재미, 잠깐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간식 사 먹는 재미,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개별 진도에서 만약에 학년의 분포가 넓다면 이런 재미가 줄어들고 이런 동기부여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 반면에 이제 선행을 빨리 나가는 학원이 누구나 다 아는 많은 친구들이 다니는 목동에 아주 일정 시간대에 차들이 빽빽하게 줄져 서 있는 그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앞단지 뒷단지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앞단지를 선호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선생님들의 어떤 부모님들께 대처하는 어떤 그런 것도 조금은 달랐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선생님, 내 친구의 엄마가 경험한 선생님, 어쨌든 조금은 그 경우의 수가 있긴 있잖아요. 다라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범주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반에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의 실력에도 영향이 좀 있었어요. 이런 문제집을 선생님이 이렇게 전부 다 풀어줘야 되는 아이들이 모인 거면 이 반의 아이들의 실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라는 의문점이 뒷단지 다닐 때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서 원래 그런 문제집은 진행하지 않는 게 사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만 힘들지. 아이들한테는 그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실력을 기준으로 뽑았는지는 제가 다 열어보지 못하지만 굳이 문제집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구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집을 잘 풀어야 된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위 30%, 상위 50%는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집이 더 좋지 않았나.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수학학원을 통틀어서 문제집을 엄마의 기호에 맞춰서 넣을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관리나 이런 것도 꼼꼼하다고 당시엔 느꼈지만 좀 지나서 제가 대치동에 같은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두 군데를 또 다니면서 다름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대치동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대치동에 제가 또 여러 학원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중에서 선택을 하고 또 개별 진도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경험했던 대치동 수학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동에서 제가 수학학원 보내면서 느꼈던 저의 개인적인 썰을 풀어봤고요. 엄마들마다 느끼는 거 다 다르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학원에 보낼 때 항상 마음가짐은 제가 뭐 선생님보다 뭐 되게 잘 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잘난 척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연락을 잘 주고받지 않아요. 저를 숨기거든요. 한 번도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본 적도 없고 최대한 신뢰를 하려고 하고 아이한테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가 잘 적응하고 아이가 믿고 따르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지지를 하는 편인데요. 진행하는 방식이나 대처하는 거, 이런 부분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크게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단지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공부를 계속 거듭해서 하다 보면은. 근데 그 과정에서 회의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앞단지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이건 정말 앞단지여서 무조건 좋고 뒷단지 너무 안 좋고 이런 거 정말 아닙니다. 아니고 선생님에 따라 조금 더 대처하는 거는 좀 더 차이가 있었다.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안 했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학원에 애들이 많이 오니까 선생님이 좀 더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많이 오기 때문에 더 신경 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서, 단 누가 그랬어요? 선생님 성함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레벨이 나왔을 때 그 레벨을 마주하고 그 선생님과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와 잘 맞는 선생님을 내가 알아채는 능력, 우리 아이가 알아채는 능력 그 자체를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동 수학 학원 이야기 썰을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